저는 문재인 대통령 민주주의 후퇴 얘기를 하시지 마셔야 한다. 그렇죠. 잘못 비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네. 8천만 건의 댓글을 조작했다. 문 대통령 사위의 이스타 항공 계열사 취업 의혹. 이것은 정말 역대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글쎄요. 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사가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나서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자중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새해에는 덕담을 나누는 시기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덕담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저주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니까 상당히 난감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참 여러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도 특히 이제 우리와 같이 민주화가 되었던 많은 나라들이 다 후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두 분이 하셨다라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할 그렇죠. 후퇴시킨 장본인들 아닙니까?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2017년 대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그 당시 정권의 서서히 시풀을 때 특검이 조사를 해서 밝혀낸 것만 해도 8천만 건의 댓글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밝혀낼지도 모르죠. 그렇죠. 이거 왜 뭐 국정원이나 안보사 이런 데서 그 댓글 조작했다고 그 많은 사람들 다 구속시켰잖아요. 자기들은 더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의 댓글 조작은 국가기관이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선거 개입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는 부분도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국가기관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드루킹은 손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예 기계를 갖고 돌렸죠. 킹크랩이라고 하는 기계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8천만 건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뭐 이 특검이 밝혀내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가 2017년 대선 공간에서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딱 문재인 캠프가 원하는 그 일 상위 순위에 올라가는 걸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론의 편집권보다 드루킹의 편집권이 더 셌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 김경수 전 지사가 개입한 드루킹 그 댓글 조작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시키어서 했는지 아니면 몰랐지만 수혜를 입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사님이 그때 경인선 가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몰랐습니다. 경인선 가자. 이상했어요 좀. 네, 맞습니다. 뭐 그 부분 우리가 수사가 안 되어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수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그때는 몰랐을 수 있다라고 해도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자중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마치 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권위주의 시절의 검찰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되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또 이 지난 울산 선거 불법 선거 조작 청와대가 다 했어요. 청와대가. 8개 청와대 내에 조직이 개입을 했고요. 그 당시에 임동호 씨인가요? 그분에게는 다른 자리를 줄 테니까 오사카 영사 뭐 이 등을 줄 테니까 출마하지 마라라고 후보 매수에 해당하는 것도 했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수사가 다 진행도 안 되었고 수사가 진행되어서 검찰이 기소한 것도 재판이 안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동안에 뭐 엄혹한 시절들을 보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법부는 좀 독립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법부가
뭐 정권이 원하지 않는 재판은 아예 진행도 안 한. 우리가 이런 시절을 울산 사건이 언제적인데 지금 아직도 재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거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렸죠. 그다음에 언론 징벌법 만들겠다고 나섰죠. 대북 전단 금지법에 각종 입법 폭주는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민주주의가 뭐냐, 민주주의의 원칙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기본권의 보장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이 죽어갈 수밖에 없음에도 그대로 냅두고 그렇죠. 그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월북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탈북한 사람들을 죽을 것이 뻔한 것에 보내고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끌고서 포승에 묶어서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로크가 얘기하는 기본권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권이에요. 이 생명권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민주주의의 원칙의 세 번째로 얘기한 법치주의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법치주의를 얼마나 훼손했는가. 그렇죠. 맞아요. 이 사법체계, 우리 70년 동안 사법체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미세한 그런 체계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70년 동안 진화시켜 온 것을 한순간에 그냥 뭐 공수처니 검수한박이니 뭐 자기들 마음대로요. 무력화해서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깡패들이 기업가 행세를 하고 깡패들이 외교를 하고 뭐 이런 시대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 게 전방위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후퇴 얘기를 하시지 마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이 연하장에는 경제가 암울하고 암흑하고 뭐 민생이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 우리가 삼저 시대였습니다. 80년대 삼저가 있었고요. 또 이번에 삼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어요. 우리가 유가가 낮고 달러 환율이 낮고 이런 삼저 시대에는 물가가 낮고 이럴 때는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0년대에 소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삼저 호기가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삼저는 우리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재산은 광해 재산을 놔두면 다 썩는다라고 하면서 다 갖다 써버린. 그렇죠. 써버렸죠. 미래 세대 걸 다 갖다 써버렸어요. 참 그랬던 분들이 무슨 경제가 어려워서 참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참 그런데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번에 무인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무인기 시스템은 다 갖춰놨는데 현 정부가 대응을 못해서 걱정이다 하는데 아니 사실 무인기 탐지 격추하는 시스템 비호복합이란 걸 들여와 놓고도 훈련 한 번 안 해갖고 이번에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분이 지금 이 정부 탓할 그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갖다 놓고 쓸 줄 모른다라고 하면 무슨 소양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냐. 그 남북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도 그냥 우리가 보는 앞에서 폭파가 되어도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히려 뭐 삶은 소대가리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를 지나왔으면 이제는 다 내 탓이오라고 얘기하시면 또 국민들도 아유 그래 뭐 잘하려고 했지만 안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 탓이오가 아니라 다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게 우리가 사실을 하나하나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분이 퇴임하실 때 잊혀진 삶, 잊힌 삶을 살겠다고 하시는 분이 웬걸요 매일 뭐 개달력이 나오고 매일 말씀하세요. 잊힌 분이 아니에요. 이분 지금 현직 정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이렇게 퇴임 후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이 계셨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 퇴임하면 대부분이 다 조용히 계셨습니다. 조용히 계셨어요. 물론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 소위 민주화가 되고 그 당시에 민주화는 결국 이제 집권 세력에서 그래 개헌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물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엄청나게 뜨거웠기 때문에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런 협약 속에서 개헌이 일어난 것이고 네. 그 개헌에서 사문화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원로회의를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원로회의를 구성하겠다. 네.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아마 전두환 대통령은 이 기구를 통해서 내가 뒤에서 막부 정치를 하겠다 아마 이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뭐 되지 않았고 노태우 정부에서도 전두환 정부에 대한 또 50 비리니 네. 뭐 다 청문회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원로회의가 구성될 수가 없는 게 전직 대통령들은 대부분 구속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단죄를 했어요.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것이 많으니까 네. 그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비해서 또 소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지지자를 계속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자기 그 잘못 비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측근들도 지금 줄줄이 구속 수사받고 있고 본인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문 대통령 사위의 이스타 항공 계열사 취업 의혹 이게 지금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그 태국에 있는 항공사에 취업을 했는데 사위가 알고 보니 그게 이상직의 위령 회사고 이상직 씨가 자기가 배지 달고 하는 대가로 사위 취직시켜준 거 아니냐.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전모가 드러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이런 문 대통령 이제 이건 뭐 국정 때문이 아니라 개인 비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거의 뇌물에 해당하는 그렇죠.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본인이 직접은 아니지만 바로 사위라고 한다면 직계 좀비속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뇌물의 여지가 저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부터 다 알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못했고 했죠. 네. 이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이게 사법 체계로 넘어가지 않아서 그런 그렇죠. 것이지 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지요. 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사위가 단 그 태국에서 비행사에 있지만 뭐 운전도 모르고 비행과 관련된 용어도 모르고 그렇죠. 모른다라고 하는 네. 증언들이 이미 언론 취재를 통해서 다 나와 있었고요. 그것보다 더 그야말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문다혜 씨인가요? 이분이 따님. 따님이 선거 2017년 대선 기간에 본인은 요가 강사이고 대통령의 당선이 아버지가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요가 강사로서 평범한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현직에 있으면서 이민을 가는 경우는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또 처음을 보는. 뚜렷한 직업도 돈도 없어 보이는데 가서 뭐 수십만 달러 하는 자녀를 그런 학교에다 보냈다고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왜 갔느냐 해도 말도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 취재들에 의하면 거기서 집을 사고 하는 거에도 그렇죠. 다 이상직 씨의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취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역대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글쎄요. 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되죠.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도 결국 그 자녀에 대한 그 돈 문제 이게 때문에 좀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건도 그거와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그때는 이미 이제 유학을 가 있던 당시이고 유학 가 있는데 집을 사주겠다라고 해서 박연차 씨가 돈을 준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아예 이민을 가고요.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취업도 시키고요. 일자리도 만들고 집도 사주고 뭐 이랬다라고 하니 훨씬 더 그동안에 스케일이 커졌다 이런 생각도 들죠.